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한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미용에 빠져가지고 요거 한번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 진짜 나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정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진짜 이 영상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이 했고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투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몸뚱아리는요, 무한이 아니고 유한입니다. 이제 대부분 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20대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건강하는데 이 체력 그래프가 어떻게 오냐면요. 요렇게 하다 오다가 여기서 한 번 꺾이고 여기서 두 번 꺾입니다. 두 번 꺾이는 구간대가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체력이 막 깎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왜 해야 되냐? 답은 나와져 있죠. 예,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총 생체적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한된 근로의 부분밖에 일을 못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대체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투자는 필연적이고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입원을 할 때 그것도 자영업이나 1인 사업자나 내가 뭐 연예인처럼 프리랜서를 하는 자라고 하면 내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벌리는 그런 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이제 대다수 돈이 끊기겠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또 준비를 했던 이유는 자꾸 봐야 익숙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S&P 500, 예, S&P 500이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상향하는 나라에 있는 그런 기반적 주식 시장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가는 우상향 자산만 잘 발굴을 해서 가면 초반에는 이분들도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같나? 박스권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01년도 때부터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올라가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2001년부터 8년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걸 돈을 버는 과정까지 간다. 그것도 막대한 돈을 이걸로 벌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8, 9년도 이제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계속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돈이 계속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여기서도 또 왜 포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냐, 여기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똥줄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진짜 끝점 아닌가? 이렇게 또 흔들리는 구간대가 오면 또 끝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너는 완전히 최고점에 이제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하시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단 조건은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상향과 우상하는 자산과 적립식 매수 부분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이미 우상향 자산이 끝난 부분은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게 비트코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엄청나게 오래된 자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미 검증은 전 끝났다. 성장통이 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계좌를 한번 까보면 돈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어려운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제끼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주식시장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첫 느낌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위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부분 인식입니다. 예, 전 연령대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내가 아, 생애소득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대부분 30대 구간이 넘어가면 생애의 총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한 분야에 배웠던 그 시간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대부분 업종을 크게 틀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 생애소득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그게 총 자산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정해짐을 깨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껴 쓰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큰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하기 싫으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밸런스 게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이런 위험성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인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5천만 인구가 다 하진 않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 4분의 1이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률값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인식이 안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잘 극복만 해준다고 하면 괜찮다. 그럼 극복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요. 간단합니다. 인내를 내가 제각각 잘 견뎌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학습이 필요해요. 학습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 요소로 가면 심리 부분에 있는 전공을 했던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에 있는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따른 처방을 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걸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쌓였고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봐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진 않지만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밥벌이를 좀 해보려고 한다. 내가 트레이너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학습 기반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인내도 필요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진짜 개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스닥 100보다 수익률을 연평균이 30%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S&P 500의 연평균도 한 10% 중반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그럴듯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때 좀 깨지냐면 이렇게 좀 공황 시기가 올 때마다 계좌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구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지수 투자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런 형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BITX 매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BITX나 그다음 BITU나 그다음에 MSTU 최근에 나왔으니까 MSTU는 이제 좀 중형 운용사급 정도가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없지만 MSTX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아요. 예, 디펜스 쪽은 좀 작은데 그래도 이제 레버리지를 위해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적은 시간에 들여서 투자에 있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돈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슷하게 가면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 별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름길에는 여러 가지 난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레버리지를 사람들이 되게 막 비판을 하거나 이건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을 가려고 하면 이 레버리즘은 필연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잘 쓰면
약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인내심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요. 적당한 시점에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번 수익성을 내고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이게 될까 하지만 이걸 BITX도 처음에 해보셨던 분들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겠죠. 보면 거의 한 30% 넘게 빠졌을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계속 적립을 해야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9달러가 59달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과 거의 추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믿는다고 하면 요거 계속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대다수 이걸 누구나 다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은 그럴듯하고 들으면 그럴듯하는데 이걸 행동까지 계속 옮겨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힘드냐면 제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좋은 사람들, 저희 구독자님들도 힘들어갖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전략은 꼭 써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왜 이 전략을 써야 되냐면 지름길로 가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지름길을 쓴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런 난간도 약간의 이제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근데 이 비용 대비 청산 없고요. 예, 청산 없죠. 그리고 안정성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추정을 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보존을 해도 나쁘지 않는다. 단 여기서 세금에 따른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익이 잘 나오면 세금은 적절하게 내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 또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알트코인보다 수익률 더 잘 나오죠. 평균 수익률 대비 더 잘 나오죠. 안정성도 비트코인 기반이면서 수익성 보존도 해주죠. 그리고 수수료 대비도 덜 냅니다.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요. 그러하는데 세금 대비를 고려를 해도 충분히 알트코인 대비만큼은 뽑아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뭐 러그풀이나 그다음에 유동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상품이 완벽한 건 없지만 내가 좀 조금이나마 수익성을 더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폼으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지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을 한 번이라도 또는 두 번이라도 겪게 되면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따지면 이제 내가 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든지 십자인대가 부셔졌다라고 하면 이제 치명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애소득이 예를 들어서 되어봐야 뭐 10억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 자산에 저축했던 게 한 3억이 까였다고 하면 여기서 시간으로 이제 이걸 환산을 해서 보게 되면 한 6년 정도가 가든지 아니면 10년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년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생애소득에서 좀 더 변화를 주려고 하면 약간의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으로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아니요, 1+2로 일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게 나는 무섭지 않는다가 아니고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인내심도 키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번 깨지면 남들보다 체감상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다치면서 건강한 마인드로 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는 망했다. 결혼도 못하고 쌓인 건 대출 뿐이다.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총 생애소득 대비 이상이 잃다 보니까 멘탈이 흔들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다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어, 뭐 저야 이제 미친놈이다 보니까, 왜 미친놈이냐면 뭐 이상한 걸 젊었을 때 진짜 괴상한 일들을 다 경험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누가 욕을 해도 그냥 제가 먼저 그냥 사과하고 그냥 지나가던지, 아니고 진짜 뭐 어떤 또라이 새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형태 정도에 있는 레벨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이제 뭐 그런 사고도 많이 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에 따른 배신도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또 쌓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나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어찌 보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애초에 이걸 경험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웬만하면 안 다치는 게 구독자님들을 아끼고, 그다음에 그만큼 어렵게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너 그러면 레버리지 다시 복귀를 해서 레버리지를 왜 가르쳐 주냐? 그나마 위험도가 최상과 최하 중에 이 중간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옵션 상품에서도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단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에 있는 게 앞으로 이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옵션으로 내가 이제 풋이나 콜 옵션을 이제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 뭐 0.01, 거기서는 이제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0.01 계약이 2,5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변동성이 조금이나마 제대로 나오게 되면 못해도 8배씩은 터집니다. 일주일 안에서도. 코인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건 무한에 있는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면 무한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배가 벌렸다라고? 그러면 8배 내 인생도 그냥 쇳가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시면서, 이번에 뭐 저런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투자도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을 하면 내 인생의 삶이 변화가 없으니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나를 가꾸고 더 정진을 하다 보면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남는 기간도 꽤 크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돈을 벌면 어디다 쓰겠냐라고 하지만 쓸 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투자도 건강하게, 요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면서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산이 계속해서 우상향이라고 하면 믿고 베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